사연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게 된 한 여자라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지만 가장 솔직했던 한 해의 기록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청취자분이 계신다면 어쩌면 제 이야기에서 작은 공감대 하나쯤은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없다고들 하지만 40 넘어 찾아온 사랑은 20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깊이를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가을 온 세상이 붉게 물들던 그 계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단풍잎을 따라 함께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0월 중순, 남편과 결혼한 지 20해가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생이,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더는 제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며 집은 비어갔고 남편과 저 사이의 대화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부부가 그렇듯 서로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익숙한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렘이 사라진 자리는 생활의 이야기들만이 채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반짝임을 찾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대학 동창인 재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이나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영 씨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거렸습니다. 여보, 재혁이가 강원도에 펜션을 예약했다는데 우리도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갈까? 요즘 너 스트레스 많아 보이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마른 일상에 맑은 공기 한 모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 여행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행이 제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요. 강원도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부서지는 단풍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언제부터 이런 풍경에 무감각해졌을까? 내 마음은 어째서 이리 메말랐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쁘네. 단풍이 정말 절정이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풍보다도 곧 만나게 될 한 사람의 얼굴이 마음속에 먼저 아른거렸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도착한 펜션은 단풍나무 숲에 둘러싸인 아담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재혁 씨 부부. 몇 년 만에 마주한 그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만큼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어머, 수진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가 반갑게 손을 잡았지만 제 눈은 재혁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그대로네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은데. 그의 웃음 섞인 말에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의 시선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편 친구의 눈빛이 어째서 이토록 낯설고 또 따뜻하게 와닿는 걸까요? 재혁 씨도 정말 멋있어지셨네요. 훨씬 성숙해 보이세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모여 앉자 창밖에 단풍숲이 붉은 석양빛을 받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거실 안을 감싸는 순간 저는 오래전 첫사랑과 여행을 떠났을 때와 같은 아찔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나직이 중얼거리자 재혁 씨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시에 살다 보면 이런 걸 잊고 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요. 그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와 남편 내조에 제 자신을 잊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뭘 해봤나 하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애들 키우다 보니 내 꿈이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해요. 우리 땐 다 그게 당연했으니까. 미영 씨와 남편이 맞장구를 쳤지만 저는 오직 재혁 씨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와 똑같은 갈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저는 자꾸만 재혁 씨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다른 남자로 보이는 걸까요? 수진 씨,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부엌으로 들어온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제 옆에 서서 채소를 씻는 그의 어깨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짧고 무심한 접촉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심장이 왜 이럴까? 스스로에게 놀라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그는 들었을지도 혹은 못 들은 척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공기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붉게 타는 황혼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재혁 씨의 모든 것에 집중했습니다. 웃을 때 잡히는 눈가의 주름, 나직한 목소리, 젓가락을 쥔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 시간 여유가 좀 생겼을 텐데. 그의 질문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하며 지내냐고요? 정말이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심심하시겠네요. 네, 조금요. 그래서인지 요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솔직한 대답에 재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거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가슴이 뛰는 일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바로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며 산바람이 차가워졌지만 제 몸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테라스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부끄러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녁이 깊어지자 테라스에 작은 전등들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남편과 재혁 씨는 대학 시절을 추억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야, 너 기억나냐? MT 가서 내가 술 먹고. 아, 그때 수진 씨도 아시겠지만
얘가 술만 들어가면 완전 딴 사람이 돼요. 왁자지껄한 예시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20살의 재혁 씨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날카롭고 서툴렀겠지만 분명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진짜 젊었는데 벌써 20년도 더 지났네. 남편의 말에 재혁 씨가 문득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쳐가는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그때 참 예뻤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게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느닷없는 그의 말에 미영 씨가 장난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지금 다른 집 아내 앞에서 무슨 소리야? 바람났어?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여자로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말해준 것은 아름답다는 그 한마디가 잔잔하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 어깨 위로 낙엽 한 장이 떨어졌을 때 재혁 씨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떼어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남은 어깨가 오랫동안 뜨거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낙엽이. 그가 당황하며 손을 거두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대화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중년의 외로움, 현실과 꿈의 거리 같은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재혁 씨가 깊이 공감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특히 혼자 있는 밤이면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쓸쓸함에서 저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모습 뒤에 그 역시 저처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내, 엄마라는 이름만 남고요. 제 고백에 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은 재혁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저와 재혁 씨, 같은 갈증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영 씨와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먼저 들어가 쉬어. 난 조금만 더 얘기하다 들어갈게. 남편의 배려 섞인 말이 오히려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향하기 전 재혁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밤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기된 두 뺨과 평소와 다른 반짝이는 눈빛. 마치 20살의 제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의 눈빛, 목소리, 어깨에 닿았던 그의 손길이 온몸을 맴돌았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심장은 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인가 했는데 그 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더는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불을 끌어안은 채 온통 재혁 씨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제 방 앞에서 그 소리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들어온 그림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낯설지만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수진 씨, 재혁 씨였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잠들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순간이 제발 현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저처럼 떨리고 있는 숨소리였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테라스에 나가 있었는데 자꾸 당신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의 속삭임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나직한 혼잣말에는 깊은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그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잠든 거예요?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망설임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혁 씨. 제 목소리에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깨워서 미안해요.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당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이상하게 자꾸만요. 달빛 아래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긴 시간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을 때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다정한 손길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만 보면 심장이 뛰어. 저도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추었고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달콤하고 아련하면서도 금지된 것을 탐하는 짜릿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 떨리는 물음에 그가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 나도요. 그 밤 달빛만이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아내 여자가 비로소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나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속삭임은 이내 침묵이 되었고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재혁 씨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텅 빈 그의 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하룻밤의 실수일까?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남은 그의 온기로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베개에 희미하게 남은 그의 향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친구,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있는 이곳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20회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설렘과 충만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입술은 평소보다 붉었고 눈빛은 밤새 별빛을 머금은 듯 반짝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손길, 달빛, 아래 나눈 속삭임, 그리고 잊고 있던 설렘까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에도 지난밤의 감각은 씻겨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옷을 갈아입는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식당으로 내려가니 재혁 씨가 먼저 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저와 같은 혼란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잤어요? 그의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잘 잤다고도 못 잤다고도 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네. 공기가 좋아서요. 재혁 씨는요? 저도 잘 잤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대화였습니다. 커피잔을 드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위로 제 손이 스쳤을 때 어젯밤의 기억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남편과 미영 씨가 내려왔습니다. 어머, 수진 언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화사해요? 산 공기가 좋긴 좋은가 봐. 미영 씨의 해맑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정말 제 얼굴에 지난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런가? 잠을 푹 자서 그런가 봐. 푹 잤다고요. 근데 눈 밑은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냥 낯선 곳이라 설레서 그랬나 봐. 그때 남편이 제 앞에 토스트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많이 먹어. 오늘 등산 가려면 힘내야지.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라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 위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남편의 모든 말이 가시처럼 느껴졌고 재혁 씨를 훔쳐보다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걱정스러운 남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떠올랐으니까요. 좋은 추억. 네. 좋은 추억이요. 재혁 씨를 보며 대답했을 때 그 역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재혁 씨가 스치듯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펼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꿈이었나요? 당신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고, 저 또한 그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의 무거운 침묵은 어쩌면 우리의 가장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한동안 그 산속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재혁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단순한 안부 너머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제 마음이 얼마나 솔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감정의 무게를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요? 답장을 보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간절함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고 싶어요. 이 감정이 뭔지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는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안부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금세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보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모든 색이 더 선명해졌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무서워요. 이런 감정이 이렇게나 강렬할 줄 몰랐어요. 들키면 어쩌죠? 들켜도 좋아요. 이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그의 대담한 한마디에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제 하루를 온통 지배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갈 길을 잃은 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재혁 씨가 들어섰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과 긴장한 표정이 낯설면서도 애틋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소한 거짓말조차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자 우리 둘만의 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습니다. 수진 씨,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제가 너무 성급했죠.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제 대답에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 제 손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원했어요? 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덮는 순간 카페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 봤는데 왜 이제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봐요. 마음에도 계절이 있는 것처럼 아마 지금이 우리의 계절인가 봐요. 제 말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역시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줘요. 그의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무서워요, 이 감정이. 카페를 나왔을 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걸었고,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작고 조용한 건물로 들어서는 내내 심장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을 제 손으로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오후 작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펜션에서의 밤보다 더 깊고 절실하게 저는 제 안에 있던 여자로서의 갈증을 온전히 허락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생생한 나의 진실이라고. 수진아. 재혁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을 때 잊고 있던 이름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23해 동안 수많은 이름으로 불렀지만 수진이라는 제 이름이 이토록 달콤하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말라도 될까? 우리 그런 사이가 된 거잖아.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숨소리도 심장의 박동마저도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곧요. 우리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이유 모를 행복감에 자꾸만 미소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남편의 분주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행복감은 이내 무거운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늦었네. 뭐 했어? 응.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차 한잔 했어. 거짓말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재혁 씨도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래, 좋았겠네. 당신이 행복하면 됐지 뭐. 남편의 다정함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저를 안았을 때 저는 핑계를 대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품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다른 사람의 온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저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핑계를 만들어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와의 만남은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결혼 생활 행복해?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와 깨달았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저 안정감이었다는 걸. 안정과 행복은 다른 걸까? 전혀 다르지. 안정은 편안하지만 심장이 뛰진 않잖아. 행복은 지금 당신이랑 있는 이 순간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니까.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과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우리의 만남은 깊어질수록 소중해졌고 그만큼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요? 요즘 남편이 기분이 아주 좋아 보여서요. 콧노래도 부르고 전에 없던 멋도 부리고. 혹시 뭐 좋은 일 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런데 언니는 반대네. 얼굴은 더 예뻐졌는데 눈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여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얼굴에는 사랑의 생기와 죄책감의 그늘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영이가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우리 조심해야겠어.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조심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와버렸어요. 스스로의 솔직함에 놀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없이는 이제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 그의 답장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동시에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은 그를 만나는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제게는 진짜 삶이었으니까요.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재혁 씨가 다시 한번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눈 내리는 산장에서의 하룻밤. 너무나 위험하고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또 가자고.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 남편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설령 모두가 함께 있다 해도 그와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좋은데 겨울 산 공기도 마시고 싶고. 당신 여행을 이렇게 좋아했었나? 남편의 물음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잖아. 나이가 드니 새로운 경험이 더 소중해지네. 산으로 향하는 길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남편과 미영 씨의 대화를 배경음악 삼아 저와 재혁 씨는 룸미러를 통해 우리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장은 동화처럼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그와 잠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미영이 좀 이상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미영 씨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더욱 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화기애애했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기야라고 부를 때마다 제 심장에 작은 바늘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예뻐졌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미영 씨의 웃는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와 재혁 씨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가 봐. 마음이 편해요. 전 언니 눈에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그녀의 집요한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밤이 깊어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커다란 화면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재혁 씨의 손이 제 손을 찾아와 겹쳐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주 잡은 손. 영화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눈 그의 손의 온기, 그것이 그날 밤의 전부였습니다. 추워? 아니, 따뜻해. 어둠 속에 스며든 우리의 속삭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질 때 그가 또다시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힘들겠지만 당신을 생각하며 견딜게. 꿈에서 만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수천 번을 오고 갔습니다. 그 위태로운 겨울 여행이 끝난 후 우리의 감정은 더는 숨길 수 없는 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렘을 넘어선 어떤 확신이 우리 사이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그의 옆은 따뜻했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확신해.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해도 될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깊이 외로웠는지 알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걸으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우리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기적이겠지. 하지만 때로는 이기적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아내와 엄마의 이름 뒤에 수진이라는 제 자신을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나도 그래. 특히 미영이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의 상처를 대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걱정스럽게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자주 나가고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 부부잖아.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재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영이가 의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가. 우리 곧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재혁 씨와 여느 때처럼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당신 웃으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 당신 덕분이에요. 서로를 보며 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테이블 앞에 그림자처럼 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미영 씨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랬구나. 떨리는 목소리. 저와 재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앉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미영 씨는 재혁 씨를 손으로 막고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언제부터였어요? 미영아, 미안해.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 펜션에서부터. 역시 그때부터였구나. 재혁 씨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변명 안 할게. 변명하지 마. 그게 차라리 나아. 미영 씨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언니 진심이에요. 우리 남편 사랑해요. 저는 망설임 끝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녀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몰래 만날 생각이에요. 미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거네요. 재혁 씨의 침묵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 나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 저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미영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불안감에 피가 마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영 씨가 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해. 평소와 다른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얘기요? 재혁이 아내한테 전화 왔었어.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당신, 재혁이랑 무슨 사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어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언제부터야? 가을에요. 펜션 갔을 때부터. 어쩐지 그때부터 당신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럼 뭔데? 20회를 같이 산 날을 두고 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의 말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외로웠어요. 우린 언제부턴가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동거인이었잖아요. 대화도 설렘도 없이. 난 그냥 당신의 아내, 애들 엄마라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우리 둘 다의 잘못이에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울고 소리치며 20회의 세월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 사람 계속 만날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년 산 나보다 몇 달 만난 그 남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당신과의 사랑이 가족의 것이었다면 그 사람과는 다시 여자로서 느끼는 사랑이에요. 제 고백에 남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게 정당화돼. 아니요, 하지만 재혁 씨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반성했어. 너를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 어떡할까? 다시 노력해볼까? 아니면 이혼이라는 단어를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간을 좀 줘요. 우리 20년이 걸린 문제잖아요.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재혁 씨도 미영 씨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생각보다 차분하더라. 물론 많이 울었지만 어떻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영 씨는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대.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도 했고. 미영 씨의 선택이 고마우면서도 그보다 더 큰 부담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재혁 씨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 감정에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인도 친구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숨어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영 씨에게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여자 대 여자로서 제 입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와 있던 그녀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미영아, 정말 미안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사과는 됐어요. 대신 거짓 없이 대답해줘요. 미영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진심으로 사랑해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은 제게 변명의 여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내 마음이 이럴 줄은 몰랐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15년을 함께 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변했다는 거. 모르는 척하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고 해서 다른 설렘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그녀의 성숙한 태도에 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죠. 언니는 그 사람이랑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건가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역시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 관계가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정해요. 딱 한 달. 한 달 뒤에 최종 결정을 내려요. 그때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요. 언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흔드는 일인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재혁 씨가 나를 선택하면 어떡할 거야? 보내줘야죠. 억지로 붙잡는다고 마음까지 잡을 수는 없으니까. 물론 아주 많이 아프겠지만. 그날 밤 저는 미영 씨의 말을 되새기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재혁 씨와의 만남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제 결혼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당신을 아내로만 봤지 한 명의 여자로는 보지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남편으로만 봤으니까.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처음 연애하는 것처럼. 남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모든 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재혁 씨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이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은 그에게도 저에게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정했어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이미 정해진 답을 꺼냈습니다. 네. 저는 당신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런 사랑은 처음이에요.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제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함께 했습니다. 그 후의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마지막에는 제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해 보이더라. 그걸로 됐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우리 둘 다의 잘못도, 누구 하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렀던 거예요. 잘 살아.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아볼게. 그의 마지막 인사에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 씨와도 따로 만났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솔직하게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진짜 자기 사랑을 찾은 거잖아요. 언니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겨요. 그녀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 위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재혁 씨와 저는 작은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시간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 서 있는 저를 그가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는 웃는 날만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새로운 삶 속에서 잊고 있던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모든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버리고 다른 아저씨랑 살 거야? 큰아이의 원망 섞인 울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해지고 싶었어.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이들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의 선택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읽어드리는 오늘, 그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혁 씨와 저는 작년 가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수진이라는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 같다고요.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한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이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보, 뭐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저를 부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금방 갈게요. 이제 저는 제 이름과 제 목소리, 그리고 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거나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고 저 또한 깊은 죄책감에 힘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40이 넘어 찾아온 제 인생의 진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